오늘은 일요일이 돼가지고 아주 도시가 분잡합니다. 장날인지 거리에 뭐 물건 파는 사람도 많고 도시 건축물과 분위기는 상당히 친근감이 있죠. 앤틱합니다. 코로나는 항구 도시로서 생선도 많이 팔지만은 이런 매운 고추를 아침에 이렇게 장에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네요. 어릴 때 저는 마산 출신인데 마산의 이렇게 역전 앞이나 그런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할 일 없이 영부영 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서로 뭐 구경하는 거죠. 거의 비슷합니다. 해양 스포츠로 가는 외국인들은 벌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뭘 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영부영 하니까 숙소에 그 호스트 젊은 친구가 배 타고 건너편에 가면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구경이나 하시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럴까 싶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여기에 뭐 한인교회가 없을 거고 또 현지교회를 경험해 보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 교회라고는 딱 하나 있네요. 다른 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았는지 조그마한 교회들은 다 없고요. 영국 성공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볼 생각입니다. 또 다른 경험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바다 위에 저렇게 나무 말뚝을 받아 놓고 숙소로 호텔로 이렇게 씁니다. 물론 여기는 가까이 있지만 멀리 바다 완전히 산호초 있는데도 박아가지고 저렇게 호텔하고 값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하루에 자는데 여기는 뭐 6, 7만 원 하는데 멀리 가면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숙소 형태가 조금 특이하죠. 그 중에 뭐 비교적 가까이 있는 거 저거는 뭐 무슨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바다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아 놓고 숙소로 쓰는 호텔로 쓰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에 센 포르나의 사진은 참 좋습니다. 특징입니다. 부두에 왔습니다. 제티가 부두죠. 부두에 왔는데 여기서 보트를 타고 건너편 섬으로 갈 생각입니다. 항상 관광객들을 해독시키는 사람이 있죠. 숙소에서는 1 내지 2랭기, 그러니까 300원에서 600원 정도면 건너간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100랭기를 부릅니다. 100랭기에 물론 혼자 타고 가는 거죠. 100랭기 같으면 3만원, 300원하고 3만원은 엄청 차이가 있죠. 100배 차이가 있네. 아이고야. 다른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 더 싸게 해주겠다고 얼마 물어보니까 70랭기, 3728, 28,000원. 내가 미쳤습니까? 300원 내지 600원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아주 웃기는 거죠. 당하는 거죠. 외국인이니까. 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바다에 말뚝 박고 자기가 이렇게 집 지어놓고 호텔로 물론 세금을 주겠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래곤인 데 있네요. 용문 객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운치는 있는 것 같은데 습기가 많지 않을까요? 샌프로나 오션 투리스트 센터 관광 안내소 같은 그죠.
한번 뭐 잠을 안 자더라도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은 드네요. 이렇게 쭉 들어가면 아마 프론트가 있겠죠. 방마다 이게 보니까 발코니가 이리 쭉 있네요. 바로 뭐 도로에 붙어 있는 이런 숙소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옆에 이제 이 통로로 해가지고 쭉 들어가면은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운치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고요. 바닷가가 돼가지고 물도 깨끗하고 여기에 이리 보면은 여기 R1, R2, R3 뭐 돼 있는데 이 섬으로 가는 잠수 회사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뭐 여행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잠수를 하려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 등급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수 매니아들만 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다 굉장히 깊이 뭐 수직으로 600m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코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아예 입도가 안 됩니다. 퍼밋이 있는 자만이 입도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을 딸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도전을 해봤는데 잠수 뭐 잠시 들어갔다가 10m 이렇게 나오는 건 좋은데 뭐 600m 그거는 한두 번 잠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비행 시간을 기장들이 이렇게 해야 자격증이 나오듯이 뭐맨 1000시간 이상 잠수해야 자격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쪽에는 모자라든지 수혜품 수베니어 샵이 있네요. 아주 생각보다 깁니다. 지금 이 브릿지가 물도 깨끗하고요. 드래곤 인 호텔은 이렇게 가해 리셉션이 있다고 돼 있고 게스트만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카페도 있고요. 라운지 술도 마실 수 있게 저녁 되면 뭐 분위기 좋다고 그러던데 건너편이 봐야 분위기가 좋은 거죠. 여기에도 레스토랑, 비스트로, 술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30만 원짜리 못 자도 6, 7만 원짜리 이런 데서는 한번 잡을만은 하네요. 근데 요 가지고 요부터 이제 돈을 내야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돈 내야죠. 뭐. 돈을 받는다는 거는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있냐고 물어보니까 안에 고기들을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1인계십니다. 2, 3은 600원. 요까지 온 차비가 얼마인데 당연히 내야죠. 들어가겠습니다. 무조건. 돈 주고 들어오니까 또 다른 뷰가 있네요. 이렇게 건너편에 밤 섬에 가려고 하다가 지금 몇 프로 튀었는데 저 섬에 수상가옥도 있고 빌리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유명하지는 않는데 심심하니까 가볼만 하다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하네요. 한번 가겠습니다. 밥 먹고 고기가 있다 해서 왔는데 그냥 코타키나바루에서 가야 섬이나 이런 데 본 물고기하고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갈라는데 옆에 보니까 엄청 큰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보이십니까? 와, 엄청 큰 물고기입니다. 여기도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배들이 끊임없이 건너편으로 가는 거 봐가지고 아마 여기가 1링제짜리 부두지 않나 싶은데 한번 가봐야죠. 지구 끝, 말레이시아 끝인데 여기에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먹방이라고. 한국 사람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이불로 한국 음식 먹어야 되죠. 값도 착한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샘포르나에는 바다 관련돼서 모든 상품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에 관련되지 않는 거는 거의 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양 스포츠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코타키나발하고는 또 다른 가격입니다. 엄청 비쌉니다. 어제 붐붐섬에 차를 태워준 그분들 가족들 너무 고마워서 오늘 사실 어제 저녁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는 제가 섬 투어 간다고 미뤘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지금까지 내가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 수 없어서 전화도 안 받고요, 문자도 안 받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혼자 그냥 앉았습니다. 뭐 굶을 수는 없고요. 아마 뭐 문제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문제겠죠. 안 된 것 같아요. 하루 더 있을까, 뭐 다른 데로 갈까 망설여지는데 여기는 뭐 더 이상 볼 거는 없습니다. 또 해변에 있어서 뭐 실만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늘 마지막 밤 여기서 그냥 짜장면 먹고 내일 따와우로 이동을 할까 싶습니다. 잘 있거라 샘포르나. 야, 자꾸 샘포르노로 자꾸 이야기하네. 샘포르나야, 잘 있으라, 나는 간다. 평생 뭐 올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짜장면처럼 생긴 거죠. 뭐 짜장면은 아니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몇 젓가락 먹고 난 결론, 면을 조금 길게 뽑으면은 면이 너무 짧고요, 조금 짧네요. 짜장면과 뭐 짬뽕? 짜장면이 70%, 짬뽕이 한 30%. 일단 뭐 짧지 않는 것만 빼고는 입에 맞습니다. 일단 바나나를 잘라서 한번 먹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밥 올려가지고 짜장밥, 짬뽕밥식으로 한번 먹어볼 계획입니다. 짬뽕은 엄청 맛있고요, 밥도 짬뽕밥도 맛있네요. 차까지 마셨습니다. 이 밀크티 비슷한데 합해가지고 11ringgit, 우리 같으면은 3,600원 좀 나왔네요. 착하죠. 어제 이어 오늘도 정말 할 일 없어서 가는 여행지도 아니고 뭐 그냥 가는 거죠. 뭐 동네 그냥 이리저리 더운데 뭐 숙소에 벙커에 뭐 한 평도 안 되는데 누워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슬람 사원이고요. 국가마다 이슬람 사원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 나라의 전통 건축 양식이 따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대구나 한남동에 구태의 사우디하고 비슷하게 지으려 해가지고 마차를 자꾸 빚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옥으로 멋있게 좀 지으면은 이런 마찰이 최소화될 거고, 같이 뭐
동질감을 가질 텐데요. 자꾸 이질 세력이 들어온다 이런 거에 대한 거부 때문에 돼지고기를 굽고 반대를 하고 수용을 하지 못하죠. 종교 간에 서로 수용을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 메소드에 있어서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가는 거는 이 지역의 조그마한 박물관입니다. 어떤 박사 뭐 있는 사람이 기증을 자기 가 있던 소장품을 기증을 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가는 목적은 너무 더우니까요. 에어컨이 있는가 싶어서 한 가보는 거죠. 기대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뮤지엄 툰 사카란 여기인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툰 사카란이라는 말을 여기서 많이 쓰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기증자 이름인지 일단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박물관이 뭐 작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이 차는 그분이 상당히 부자였던가 봐요. 그 당시에 저렇게 지금도 뭐 길에 굴러다니는 차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벤츠네요. 몰고 다녔다. 이게 상당히 부자라는 이야기죠. 배에 배입니다. 어제 수상가옥에서는 직접 만드는 걸로 봤는데 이거하고 조금 모양이 틀리네요. 카라는 사람 이름이고 투는 존칭이랍니다. 뭐 예를 들어 미스터 혹은 닥터 이는 존칭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기증한 박물관이죠. 1930년에 태어났네요. 2002년까지 살았으니까 상당히 오래 살았네요. 당시 나이로는. 여기 보니까 2021년 10월 30일 날 돌아가셨다고 되니까 91살을 살은 거죠. 들어오자마자 이 전통배에다가 장식을 잔뜩 해놨는데 여기는 이런 장식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나는 무당무 구다는 줄 알았더만 그것이 아니고 일종의 뭐 깃발 이런 걸 위용을 나타내는 거죠. 상당히 근이 있다. 아주 힘 있는 사람 가는 배니까 알아서 기라 뭐 이런 이야기죠. 배를 레파라고 그러는데 이 바자우족이 여기서 거주도 하고 했다는데 배의 특징은 납득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내가 가봤지만 산호초 위에 집을 지어놓고 바다 위에 먼 바다에 아주 깊을 줄 알았는데 한 1m? 길어봐야 뭐 2m 그 정도의 말뚝을 박고 바다 한가운데 정말 망망대해에 집을 지어놨어. 얼마나 깊이 들어갔을까 싶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아주 얕습니다. 거기에서 낚시도 하고 그런 모습 사진으로 간혹 보죠. 바자오족은 좀 특이합니다. 바다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수상가하고 또 다른 개념이죠. 아주 바다 한복판에 낚시를 하면서 배에서 사는 그런 민족이죠. 뭐 개인 박물관으로 사바의 주지사까지 지냈고 한때는 내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까지 내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사바 출신입니다. 사바 출신이고 뭐 이렇게 자기 소장품을 박물관으로 자기 고향에 이렇게 지어놓고 돌아가시는 분 훌륭합니다. 제가 볼 때는 훌륭하시고요. 저 같으면 자식한테 줄 것 같은데 이 땅이고 뭐며 이 금으로 된 것 같은데 이 금송아지 이 꼴이죠. 이걸 자식한테 주지 않고 시에 기증을 해서 박물관으로 이렇게 보관한다는 것 훌륭합니다. 본받겠습니다. 말만. 훈장도 국가로부터 많이 받았네요.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이렇게 받으셨네요. 이 지역 사람들의 얼굴들을 쭉 이렇게 해놨고요. 이 반대편에는 투네투데, 투는 존칭이라고 그랬죠. 투마사. 오늘날 투의 모습, 박물관처럼 무기들, 이렇게 칼 이런 것들이 잔뜩 전시되어 있고, 대포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자랑을 잔뜩 어디 갔다 온 사진들 쭉 해놓고, 이슬람 경전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역에 옛날부터 사용하던 각 조각 품들, 장식품들 이렇게 등등등 해서, 이 배도 있네요. 옛날에 우리 해군들이 심심해서 배에서 이런 거 많이 만들었죠. 북한에 나쁜 놈들 내려오지 않고 바다는 지키고 시간은 우리가 지켜야죠. 시간 지키고. 그래서 배에서 저런 걸 많이 만들어서 진해 해군을 통해서 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군도 마찬가지죠. 적들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군인들은 지키는 게 최고의 방어죠. 그래서 공군들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비행 전투대대에는 항상 치다가도 사이렌 울리면은 바로 골프 중지하고 전투기로 올라갑니다. 요새는 육군들도 골프장이 있던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육군들은 막사에서 장기 두고 있으면 되는데. 폰 같은 전통 악기네요. 어디 동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는 두드리면서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음을 달리하는 그런 악기들이 있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인류가. 족들이 고기, 고래 이런 걸 낚는 데 쓰는 기구입니다. 바자우족의 그런 모습을 모형화했는데, 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배도 아니죠. 나무 깎아놓은 건데, 집은 이렇게 수상, 바로 바다 위에 혹은 모래 위에 이렇게 지어놓고 사는 거죠. 일반 시내에 있는 수상 가옥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사진도 있네요. 세계적으로 지난달에 반영한 거 보면은 이 바자우족을 찾기 위해서 촬영팀들이 많이 헤맸다죠.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어디다 이렇게 목적돼 있는 것이 아닌가 봐요. 정말 할 일 없어서 오는 장소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왔는데 나름대로 볼만합니다. 꼭 이렇게 에어컨 바람 쐬러 오는 의미보다도 이 바자우족에 살아가는 것, 그다음 샘프로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컨닝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갈 데 없으면은 한번 오십시오. 제가 로비에 의자 달라 해가지고 좀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기빈실에다가 저를 모시네요. 좀 여기서 쉬고 가시라고. 감사합니다. 에서 컬러가 이렇게 파란 색깔에 무조건 괜찮습니다. 굉장히 멋있었죠. 어디 9층에서 카페인 줄 알았는데 경찰서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무조건 경찰서고, 세계에서 경찰서가 가장 멋있는 파출소가 멋있는 곳은 조지아입니다. 조지아는 순경을 엄청나게 경찰을
대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왜? 부정부패가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 없을 거다. 그래서 해줬더만 역시 없었습니다. 이 시내 제일 중심인데 이 다녀보면은 또 슈퍼 가서 뭘 또 샀습니다. 저도 샀는데 결코 물가가 싸지 않습니다. 특히 공산품은 여기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여기나 수입하는 가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보다 또 어떤 때는 비쌉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것, 즉 석유, 휘발유가, 그 다음에 농산물은 쌉니다. 해산물도 쌉니다. 근데 나머지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케이블 충전기 케이블을 사러 갔는데 한 12,000원? 12,000원 정도 하더군요. 우리는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한 2,000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많아봐야 5,000원인데 훨씬 그런 거는 비싸다고 여기시네요. 동남아 싸다, 뭐 공짜로 다닌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먹는 것만 조금 살 뿐이죠. 모습들이 뭐 어릴 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잘 살아서 우리 뭐 선배님 덕에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중동에서 돈 벌어와서 나라를 위해서 외화가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살게 되지만 옛날에 다 이렇게 살았죠. 이렇게 살고 사람들이 주로 막 걸어 다니고 그래서 길에 사람들이 항상 많고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요새는 어느 도시든지 가보면 도시가 텅텅 비어 있죠. 구도심들은 이 사람들도 뭐 시원한 곳 향해 이런데 쉬고 있는 거죠. 유럽, 동유럽 가면 뭐 물가가 싸다. 물론 싸죠. 근데 그 물가라는 거는 일반市民들이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싼 거고, 여행자들은 여행자 물가가 따로 있습니다. 여행자들한테는 결코 물가가 싼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급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고급 호텔을 간다든지 그 국제적으로 똑같습니다. 아프리카나 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지역을 가도 그 여행자들 가격은 항상 따로 있습니다. 물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장터에 와가지고 간단하게 뭐 장난삼아 뭐 사본다든지 먹는다든지 구루마에서 이럴 때 싼 것이 그거 계속 먹지 못하죠. 여행자들은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니까 그런 건 싸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오늘은 숙소 바로 밑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이게 13링깃 한 4,000원쯤 되네요.